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DC도 많이 춥습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는 화씨로 20도 초반, 어허. 그러니까 영하로, 섭씨로는 영하 6, 7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네. 체감온도 바람이 불면은 10도대까지 아주 곤두박쳐서 상당한 한파가 몰아쳤지만은 지금 이 낮 시간부터는 40도대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수요일에는 뭐 4, 50도대가 되니까 어허. 상당히 이제 한파는 물러갈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년 평균 기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건가요? 네, 보통 뭐 12월 달까지는 이제 워싱턴 DC는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1월부터는 뭐 예년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들쭉날쭉이니까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계속되면 그렇지만은 지난주가 유난히 좀 한파가 두 번 왔었거든요. 눈도 네. 한 5, 6인치씩 온 게 두 번이나 됐기 때문에 와우,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1, 2월, 3월까지가 여기 눈이 좀 오고 한파가 좀 간간히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아주 급속한 그런 한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몸 잘 챙기십시오. 건강 챙기시고요. 네네. 예. 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지금 뭐 드센티스 주지사가 중도 하차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헤일리 전 주지사 간의 이 양자 대결로 좁혀지고 말았는데 이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하차 배경은 왜 이렇게 하차하게 됐을까요? 네, 실패한 것은 뭐 이렇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만 이게 반면 교사가 대의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드센티스 벌써 재작년이죠. 2022년 12월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당연히 그 선두자고 이제 트럼프 대신할 그런 그 공화당의 선두주자로 꼽혔었는데 아주 그때부터 갑자기 또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올인했던 아이오와 첫 경선지 코커스에서 51대 21%로 2등은 했지만은 30포인트나 차이 나는 그런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그 모멘텀을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선은 계속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쯤에서 접어야 된다. 이런 그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드산티스 주지사 올해 45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028년을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서두를 꼽지 않느냐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중도 하차를 결정을 했는데요. 엄청난 그 화력을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적으로 페이는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한 대안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못 보여준 것이거든요. 네. 공화당 진영은 이제 그래도 트럼프를 일광적으로 지지하는 측도 있지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입성, 귀환을 다시 원하지는 않는 그런 공화당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트럼프보다도 더 나은 새로운 지도자감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많은 그 언론들이 분석하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트럼프보다도 더한 이른바 돌기를 좀 갖고 있는 후보인 것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런 그 조치도 막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호감도만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드산티스 쪽으로 옮겨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완전히 빼앗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선 경쟁력도 좀 제일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할 때 유일하게 지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없는데 공화당 그 대선 후보 그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불참을 했었고요. 니키 헤일리 등 다른 주자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버벅된 모양입니다. 음. 그게 자꾸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더라도 잘 그 지지율이 오르가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뒤지다 보니까 이것을 그 답변하는데 원인 진단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헤일리 쪽으로 완전히 또 쏠린 겁니다. 이른바 네. 공화당 진영에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이 드산티스 후보를 그쪽으로 이제 선호한 것이 아니라 헤일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코크 형제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진영의 큰 손인데 예. 코크 기구가 아예 헤일리 쪽에 지지 선언을 하고 그 선거 자금 이른바 또 그래스루트 그 선거 캠페인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계기를 잃어버린 거고요. 이제 내부 논란 끝에 그래도 3월 5일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선거인단을 좀 대의원을 좀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뭐 부통령 티켓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2028년 그런 그 차기도 내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계속 하자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돈이 그냥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모금이 안 되니까 뭐 당연히 그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내일 열리는 그 뉴햄프셔 현지에서는 한 자릿수입니다. 지지율이. 글쎄 말이에요. 함정도 한참 떨어지는 한 자릿수 7%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니키 헤일리 그 2028년 또 겨룰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깨지는 그런 기록이 계속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쯤 접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지지를 많은 유권자들의 다수가 트럼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이 이 트럼프 지지 선언의 그런 명분이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그 뉴햄프셔에서 자신의 그 지지를 많지는 않은 것들에도 갖다 넣으면은 과반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헤일리를 주저앉히는데 또 일조를 한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여러 가지 계산상 이렇게 이제 배경에서 이제 중도 하차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내일 실시되는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1대1 예. 구도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가장 원했던 구도인데 이 너무 일찍 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그 선거전이 지금 펼쳐지는데 네. 아시는 대로 2024년 공화당 경선은 이제 두 번째 무대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은 또 첫 번째 프라이머리예요. 그렇죠. 이 그렇죠.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당원대회라고 해서 당원들만 공화당이 모이죠. 주관을 하는 네, 것이고요. 네. 아이오와 코커스는 이 프라이머리는 주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갖고 아침 뭐 이제 약간 그 카운티별로 전부 그 투표 시간과 마감 시간이 좀 다르다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8시 저녁 8시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그 규정만 있지. 뭐 낮 11시에 시작되는 곳도 있고 뭐 사람이 적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적어도 11시에서 7시에 끝나는 곳이 가장 많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뭐 대통령 본선도 그렇지만은 자정 투표하는 곳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딕스빌로치라고 그래서 오늘 밤 자정에 벌써 이제 투표를 해서 물론 5표밖에는 안 되지만은 이때에 저 승자가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적도 많고 또 대통령이 된 적도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2016년 대선에서 그 기록이 깨졌거든요. 네. 네. 잘 아시는 대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출신 그 주지사가 이제 1등을 3대1로 1등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됐고 대통령까지 된 그런 기록이 있었지만 그런 그 관심사로 하나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프라이머리가 첫 번째 프라이머리로 실시되는 뉴햄프셔는 뭐 유권자들이 한 87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등록 유권자들이요. 한 가지 네. 독특한 게 있습니다. 공화당으로 등록을 했건 공화당에서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리가 양쪽에서 다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무당파, 무소속은 아무데나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뉴햄프셔에서는 무당파
무당파 유권자들이 39%로 가장 많습니다. 오. 민주당과 공화당은 30%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당파 유권자들의 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후보가 상당히 여기서 이제 기대를 걸어왔던 것이고요. 또 크리스티 주지사가 3등에서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갖고 한 10포인트가 실제로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오, 네. 크리스티 후보가 자진 하차한 다음에 니키 헤일리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 그 보면은 52대 37 아직도 그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여기에 3-4% 7%의 드산티스 표 중에서 5 내지 5%만 트럼프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뭐 55% 60%까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국은 트럼프의 2연승은 물론이고 압승 오히려 니키 헤일리 후보가 불리해졌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무당파들이 그전에는 뭐 니키 헤일리를 좀 미루면은 이른바 역전극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또 이제 그 변수 아마 드산티스 후보가 이제 그런 주지사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마 이제 바둑돌을 던져버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뉴햄프셔 내일 첫 번째 프라이머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연승 압승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예선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번에. 오, 네. 또 이제 왜 그런지 이것을 또 짚어보면 하나의 도박이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뉴햄프셔가 바이든 대통령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통령이 될 때 2020년에 5등을 했습니다. 5등. 네. 완전히 그때 갔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사우스캐롤라이나거든요. 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인구도 좀 많고 남부의 이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대표성이 있다. 여기서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것 때문에 뉴햄프셔가 항상 100년 이상 지금 1등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앞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 프라이머리는 이번 결과는 전체 합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은 이제 로컬에서의 예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대선 결과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도 빠진 그런 또 민주당 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